전국 주거시설의 법원 경매 건수가 지난달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갭 투자자들이 내놓은 아파트 등이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그리고 이른바 물컵 갑질로 지난해 큰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한진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카레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네. 전국의 주거시설 경매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. 네, 부동산 그렇습니다. 경기가 네. 전반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입니까?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?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고 네. 거래 절벽이 나왔고요. 여기에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력하게 규제가 되면서 그동안에 갭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이 그냥 이제 나앉게 되는 거죠. 네. 하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. 지금 이 주거시설의 경매 건수를 보면 일단 좀 위험 신호는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보통 월별로 봤을 때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주거시설 경매가 들어올 때 네. 가장 불황일 때는 한 10,000건 정도가 이제 매달 나오거든요. 2009년이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기가 호황이면 경매 시장에 물량이 안 나오죠.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최근에 한 달, 두 달 연속 주거시설의 경매 건수가 네. 5,000건이 계속해서 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이달, 다음 달도 봐야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6,000건, 7,000건으로 증가세가 굉장히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이 갭 투자자에 대한 이 물량주의보가 앞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지방의 문제입니까? 경기권까지도 지금 네.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서울, 강남까지는 온 서울도 건 아니죠. 아니고요. 네, 그러니까, 그렇습니다.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세대 신축 빌라에도 갭 투자가 들어왔었고 이 물량들의 지금 피해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서울 아파트까지는 아직 들어오진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제외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갭 투자자들에 대한 문제들, 이 물량 주의보들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방에서는 뭐 수백 채를 사들인 갭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. 서울 강남에서 뭐 그런 갭 투자자들은 없었습니까? 갭 투자라는 게요.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이 있고요. 네. 전세 가격이 있는데 한 3년 전을 기억하시면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거의 뭐 75%, 85%가 붙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가격 아파트 가격이 6억, 7억대 이상인 네. 경우에도 있겠지만은 가장 많이 갭 투자가 나왔던 것이 이 매매 가격이 한 2억 원대 수준, 1억 원에서 2억 원대는 전세가가 뭐 한 1억 7천, 1억 8천. 그렇다면은 돈 1,000만 원으로 네.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이런 시기였거든요. 근데 당시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채, 300채, 앞서 보도에 나온 뭐 500채, 600채까지 이렇게 갭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 물량을 그냥 시장에다 내놓고 잠적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네. 자, 갭 투자자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조차 자기가 확보를 못해서 네.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실은 이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기도 네.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갭이 가장 많이 성행했었던 게 3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. 2년 전에는 정말 극심했었는데 2년 전에 이 갭 투자자의 물량을 받았던 전세 계약자들 2년이 끝났으니까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전세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뭐 일부 돌려달라 혹은 네. 이제 집 빼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뭐 수백 채를 갭 투자했던 사람들은 여력이 없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? 그냥 그 집을 알아서 해라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전세권이라는 건요. 해당 부동산의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.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집주인이. 그 집 그냥 알아서 갔든지 말든지 하고 본인이 빠져버리면 실질적인 피해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수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까?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죠. 특히 이제 우선 선순위 대출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매 시장에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일단은 자체적으로 뭐 2, 3천만 원, 많게는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되잖아요. 1주택자 혹은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향후 자신들이 계획했던 내 집 마련, 뭐 청약시장에서 1순위가 뭐 밀려난다든가 또 원치 않는 세금들,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요.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피해라는 게 단순히 3천만 원, 5천만 원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네.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 네. 뭐 앞서 말씀을 나눴던
뭐 수백 채를 사들인 갭 투자들 이런 사람들 말고요. 뭐 네. 두 채라든지 세 채, 뭐 네 채, 다섯 채 정도의 다주택자들이 네. 주택을 뭐 내놓는다거나 네. 시장에 풀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왔잖아요. 네. 뭐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2주택자, 3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뭐 나왔다. 지금처럼 지금 네. 나온 피해들 사례들을 보면 수십 채에서 수백 채의 이제 갭 투자자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그래도 조금 약간 불안한 게 우리가 이제 전세금을 지키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세입자가 이 반환 보증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전세금을 받고 전세금 받고 하는 회사 측에서 집주인과 이제 이렇게 우선권을 천지하는 그런 방향인데 올해 3월 사고 건수, 즉 이렇게 분쟁이 네. 일어난 건수를 보면은요. 작년 3월 대비 무려 3배가 지금 증가한 상황이거든요.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갭 투자뿐만이 아니라 3주택자, 4주택자의 물량에서도 이런 세입자 간의 갈등, 나아가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. 네. 지난해 물컵 갑질로 큰 물의를 빚었던 조현민 씨 1년여 만에 경영에 복귀를 했습니다. 네. 한진그룹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그렇습니다. 여론은 아직까지 좀 싸늘하지 않습니까? 여론은 어떻게 굉장히 보십니까? 굉장히 싸늘하고요. 일단 한진칼 지주회사는 한진칼 일종의 뭐 부동산 하는 정석 기업의 두 군데의 전무와 부사장으로 왔고요. 공식 직함은 지금 CMO 네. 최고 마케팅 담당자라고 해서 기업의 브랜드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너무 뭐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조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됐고 업무방해도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이죠.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가 됐다.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문제가 없었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한진가의 상속 문제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? 이게요. 누가 그러면 이 조현민 전무를 다시 임명했는가? 네.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뭐 주총이나 이사회 한 건 아니고요. 결과적으로 이제 조원태 회장이 임명했다라는 것이거든요. 이렇게 보면 내부적으로 삼남매 사이에선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. 예,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안 가질 테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조현민 씨 하고 아직은 지금 재판에 있죠. 관세법이라든가 도움이 불법고요. 이게 풀리면 해결이 되면 아마 조현아 씨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공동 뭐 지배체제 형태로 나아가는 쪽으로 일단은 합의를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